우리 몸속에 아주 흔하게 존재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. 건강과 질병,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바로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, 줄여서 MGUS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.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이게 말이죠. 이름은 좀 생소해도 생각보다 훨씬 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질환입니다. 자, 5%.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5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20명 중 1명은 MGUS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우리 주변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셈이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MGUS 자체가 암은 아니라는 거예요.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경고 신호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대부분 아무 증상도 없어서요. 보통 다른 검사를 하다가 M단백질이라는 이상한 단백질이 발견되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?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 딱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.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불량품만 끝없이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품이 바로 M단백질이라는 비정상적인 항체입니다. 사실 이 MGUS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. 1950년대 처음 발견됐을 땐 그냥 무해한 현상, 심지어 양성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거든요. 그런데 1978년에 한 의사가 이거 가만 놔두니까 암이 되네? 하는 걸 발견한 거죠. 그래서 의미불명이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거고요. 현재는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 가는 여러 갈림길 중 하나일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MGUS는 대부분은 조용히 있지만 때로는 아주 다른 두 갈래의 위험한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. 바로 악성의 길과 비악성의 길인데요. 이 두 가지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. 한쪽 길은 우리가 잘 아는 악성 진행, 즉 암으로 가는 길입니다. 비정상 세포 자체가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거죠. 근데 다른 한쪽 길은 좀 더 교활해요. 세포는 암이 아닌데 그 세포가 만들어내는 불량 단백질, M단백질 자체가 우리 몸의 장기를 직접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는 비악성 진행입니다. 악성의 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매년 약 1% 정도예요. 이게 1%면 낮은 거 아니야?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위험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평생 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.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비악성의 길이, 즉 MGCS라는 게 때로는 암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불량 단백질이 신장이나 신경에 직접 달라붙어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럼 의사들은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이 불량 단백질을 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? 이제 그 탐지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주 멋진 비유가 있는데요.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면 수많은 단백질들이 완만한 언덕처럼 그래프에 그려지는데 M단백질이 있으면 딱 하나만 혼자 마치 교회 첨탑처럼 뾰족하게 솟아있다는 거예요. 의사들은 그 뾰족한 첨탑을 보고 범인은 바로 너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죠. 이 복잡한 과정은 투히트, 즉 두 번의 타격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타격이 바로 MGUS의 시적인데요. 가령 감기 같은 감염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 과정에서 딱 하나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. 유전자에 작은 오류가 생기면서 최초의 비정상 세포 클론이 탄생하는 거죠. 정말 다행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. 이 비정상 클론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내는 거죠. 하지만 일부에서는 암으로 가는 문을 여는 두 번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번째 타격은 추가적인 유전자 돌연 변이를 말합니다. 가만히 있던 MGUS 클론이 NRS나 MIC 같은 아주 중요한 유전자에서 추가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 이제 통제력을 잃고 악성 상태로, 즉 암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. 그럼 의사들은 어디에 선을 긋는 걸까요?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.
M단박질 수치, 골수 안에 있는 비종상 세포의 비율, 그리고 실제로 장기가 손상되었는지 여부. 이 구체적인 수치들이 전 단계인 MGUS와 실제 암인 다발성 골수종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이 되는 거죠. 자, MGQS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? 이제부터는 일종의 관리와 위험을 계산하는 확률 게임이 시작됩니다. 환자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. 첫째, 불량 단백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, 둘째, 그 단백질의 종류가 뭔지, 그리고 셋째, 혈액 속에 떠다니는 관련 단백질 조각들의 비율이 정상인지, 이 세 가지가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위험 요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.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는 저위험군은 20년 안에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5%에 불과해요. 그런데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고위험군은요, 그 확률이 무려 58%까지 치솟습니다. 환자마다 전혀 다른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? 현재의 표준 전략은 MGUS 자체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.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독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. 대신 경과 관찰, 말 그대로 주의 깊게 지켜보는 방법을 택합니다. 여기서 지켜본다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. 추적 관찰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. 암이나 MCS로 진행되는 그 첫 신호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심각한 장기 손상이 생기기 바로 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는 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이 흔한 상태를 더 잘 찾아내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냥 지켜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조기 예방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아마 이게 미래의학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.